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갇힌 소크라테스, 그의 오랜 친구가 모든 준비를 다 마친 완벽한 탈출 계획을 들고 찾아옵니다. 죽음이냐, 아니면 탈출이냐?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소크라테스는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의 선택 뒤에 숨겨진 그 놀라운 논리를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 보시죠. 사실 이 모든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 하나에서 시작합니다. 나에게 부당하다고 느껴지는 법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소크라테스는 이 단순하지만 정말 어려운 질문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답을 내놓습니다. 자, 장면은 아주 차갑고 어두운 감옥 안입니다. 아직 동이 트기도 전인데 소크라테스의 오랜 친구인 크리톤이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크레톤의 계획은 막연한 희망 같은 게 아니었어요.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었죠. 이미 간수들은 돈으로 매수했고 탈출해서 몸을 숨길 장소까지 전부 마련해 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탈출은 충분히 가능한 선택지였던 거죠.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이 대화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가요. 문제는 어떻게 탈출하느냐가 아니라 탈출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였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소크라테스는 당장 살아남는 방법에 대한 논의를 딱 멈추게 하고 대화의 판을 정의와 원칙의 문제로 완전히 뒤바꿔 버립니다. 탈출하는 것이 과연 도덕적으로 옳은 일인지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죠. 소크라테스는 모든 걸 이 하나의 원칙으로 정리해 버립니다. 그는 친구 크리톤에게 이렇게 묻죠. 보게, 크리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의로운 합의를 했다면 그 약속을 지켜야 하는가? 아니면 어겨도 괜찮은가? 바로 이 질문이 앞으로 펼쳐질 모든 논쟁의 심장이 됩니다. 바로 이 한마디가 소크라테스의 깊은 고민을 보여줍니다. 그의 걱정은 자기 자신의 목숨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는 이 탈출이라는 개인적인 행동이 자신이 가장 해치지 말아야 할 대상, 즉 국가와 정의 그 자체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힐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소크라테스의 논증은 정말 상상치도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는 갑자기 자신의 상상 속으로 아주 특별한 존재를 불러내거든요. 소크라테스는 마치 아테네의 법률 그 자체가 하나의 인격체가 돼서 자기 앞에 서서 말을 거는 아주 놀라운 사고 실험을 시작합니다. 이제 이 논쟁은 친구와의 대화가 아니에요. 한 명의 시민과 국가 시스템 전체가 벌이는 거대한 대결이 펼쳐지는 거죠. 이게 바로 법률이 던지는 첫 번째 일침입니다. 소크라테스의 개인적인 탈출이 단순히 규칙 하나 어기는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법률은 그 행위가 법 시스템과 아테네 공동체 전체를 뿌리째 흔들려는 시도라고 주장합니다. 와, 판돈이 엄청나게 커진 겁니다. 여기서부터 법률의 결정적인 주장이 시작되는데요. 그건 바로 소크라테스와 아테네 사이에 문서로 쓰이지는 않았지만 서로가 꼭 지켜야 할 강력한 약속, 즉 사회 계약이 존재했다는 주장입니다. 법률은 국가와 시민의 관계를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비유합니다. 뭐랄까, 부모님한테 꾸지람을 듣거나 벌을 받았다고 해서 자식이 부모에게 대들거나 폭력을 쓸 수는 없잖아요. 그것처럼 시민 역시 국가가 내린 판결에 폭력적으로 저항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입니다. 애초에 동등한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자, 사회계약의 첫 번째 근거가 제시됩니다. 법률이 이렇게 말해요. 소크라테스, 당신이 태어나고 자라고 시민으로서 교육받는 이 모든 과정은 바로 우리 아테네의 법과 시스템 덕분이었다. 한마디로 국가가 당신이라는 시민을 만들고 키워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숫자에 주목해야 합니다. 70년, 바로 소크라테스가 아테네의 시민으로 살아온 시간이죠. 이 기나긴 세월은 법률이 그의 암묵적인 동의를 주장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법률은 바로 이 점을 아주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소크라테스가 아테네에 머문 건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니었다는 거죠. 만약 아테네의 법이 마음에 안 들었다면 그는 언제든지 스파르타로 유명한 라케다이몬이나 크레타 아니면 다른 어떤 곳으로든 자유롭게 떠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테네를 선택했죠. 자, 결정적인 한 방이 나옵니다. 법률은 이렇게 주장하죠. 당신이 아테네에서
70년을 살았다는 그 사실 자체가 바로 우리 법을 따르겠다는 암묵적인 합의를 한 것과 같다. 그것도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7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충분히 생각하고 내린 당신의 자발적인 결정이었다는 겁니다. 이제 모든 논증이 끝났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생명과 평생을 바쳐 지켜온 철학적 원칙 사이에서 마지막 결정을 내려야만 합니다. 소크라테스의 결론은 이 명료한 세 단계로 정리됩니다. 첫째, 나와 아테네의 법률 사이에는 정의로운 합의가 존재한다. 둘째, 탈출은 이 합의를 깨고 국가에 해를 입히는 부당한 행위다. 그리고 셋째, 따라서 설령 나에 대한 재판 결과가 부당하다 할지라도 나는 이 합의를 지켜야만 한다. 바로 이것이 소크라테스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중요한 통찰일 겁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보다 법이라는 시스템 자체를 보호하는 길을 선택한 거죠. 단 하나의 부당한 법을 어기는 행위조차 사회 전체를 지탱하는 법 시스템의 근간을 위협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2400년 전 소크라테스의 이 딜레마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시민으로서 이 사회와 맺은 암묵적인 약속, 그 약속의 무게는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여러분의 삶에서 그 약속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